여러분,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제국을 건설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통치자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을 일군 CEO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남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들. 그들이 가진 전략적 지혜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한 남자가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적나라하고 가감없는 진실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 책은 너무나도 논쟁적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뜨거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바로 군주론입니다. 이 혁명적인 저서는 수많은 왕과 대통령, 그리고 비즈니스 거물들의 필독서가 되어왔습니다.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군주론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영향력과 권위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마치 해부하듯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회가 쓴 예의와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치열한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경쟁하든 자신만의 사업을 이끌어가든 혹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전쟁터의 정원사로 사느니 정원 안에 전사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군주론에 담긴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12가지 영원한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 구절은 종종 폭군이 되라는 말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의도는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변덕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존경심은 훨씬 더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상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까다롭고 집요한 성격은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언제나 최고의 결과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기준을 설정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탁월함을 발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애플이라는 위대한 유산은 사랑이 아닌 존경심이 가진 강력한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 관리에만 급급한 리더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능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통해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은 때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보여준다면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겸비하라. 군주는 덫을 알아보기 위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들을 쫓아내기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략과 용기의 완벽한 조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우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간파하는 영리함을 상징합니다. 반면 사자는 행동해야 할 때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용맹함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추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의 인물 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좋은 예입니다. 그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충동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트위터라는 플랫폼이 가진 잠재력을 꿰뚫어본 여우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포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자신의 비전에 맞는 플랫폼으로 과감하게 탈바꿈시키는 사자의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영리하게 생각하되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성공은 안전한 길만 걸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 없이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을 익혀라. 지속적인 성공을 얻으려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적응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던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기존 사업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제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비디오 대여점의 대명사였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블록버스터와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경력을 쌓든 사업을 시작하든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든 낡은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세상의 판이 바뀔 때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성공의 열쇠는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력에 있습니다. 승자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 덕분에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원칙, 인식이 곧 권력이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한다. 인식이 가진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당신의 이미지는 실제 당신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전달됩니다. 그것은 악수를 하기도 전에 건네는 첫인사와도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 원칙은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식을 관리하는 것은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의 자기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있는 태도는 때로 실제 능력보다 먼저 타인의 신뢰를 얻게 합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그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핵심은 당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직업이든 온라인에서의 모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철저한 준비, 그리고 일관성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유능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기회의 문들이 먼저 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힘이 아닌 전략으로 승리하라.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라.
영향력의 세계에서 무력은 잘 짜인 전략의 우아함 앞에서는 종종 빛을 잃습니다. 체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체스판을 뒤엎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혼란스럽고 근시안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오직 전략만이 지속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도요타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들은 디트로이트의 거대한 자동차 기업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대신 작고 연비 좋은 자동차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고 결국 세계적인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아닌 전략의 승리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십시오. 전략적 사고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은 상대를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앞서는 것입니다. 6번째 원칙,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현명한 자는 즉시 행동하고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끈다. 타이밍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종종 적절한 순간에 신속하게 행동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버의 등장을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우버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앱 기반의 혁신적인 교통 솔루션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꿈을 조용히 죽이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기회는 마치 유성과 같아서 짧고 눈부시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함은 환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따라잡기 전에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적응하고 당신의 수를 두십시오. 7번째 원칙, 당신의 주변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군주의 지성은 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는가를 보면 측정할 수 있다. 당신의 친구를 보면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맥이 개인의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를 할 밴드를 결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추어 연주자를 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실력을 가진 거장들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혼자서 애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티브 워즈니악, 조니 아이브와 같이 시대를 바꾼 천재들을 직접 선별하여 팀을 꾸렸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 당신의 사고방식, 그리고 당신의 인생 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영감을 주며 당신의 위대함을 증폭시켜줄 동료를 선택하십시오. 8번째 원칙, 과감한 결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상 유지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안전지대는 진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규범을 과감히 파괴하려는 리더들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라는 도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쇼핑 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종종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는 종종 혼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위대함이 태어납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경계를 허물며 가장 대담한 움직임이 종종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9번째 원칙, 자원과 정보를 통제하라. 자원을 통제하는 자가 계임을 지배한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란 단순히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식량이든 자금이든 정보든 중요한 자원의 열쇠를 쥔 통치자는 누구도 자신을 대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배력은 데이터와 물류를 통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특별한 기술이든 지식이든 인맥이든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소중히 지키고 발전시키십시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의 문지기가 되는 데 있습니다. 10번째 원칙, 결과로 충성심을 이끌어내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보장되는 곳을 따른다. 마키아벨리는 충성심이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군주는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전설적인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병사들은 단지 그의 카리스마 때문에 그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의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는 CEO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너스, 승진의 기회, 공개적인 인정 등 사람들은 당신의 비전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고 느낄 때 진정한 충성심을 보입니다. 11번째 원칙, 갈등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라. 분열시켜 통치하라. 하지만 결코 그 조각들이 흩어지게 두지는 말라. 마키아벨리는 갈등이 올바르게 관리될 때 오히려 리더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통제된 수준의 분열과 경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의 중재와 지침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왕들이 여러 붕당 세력 간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했던 붕당 정치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내의 경쟁 파벌들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이점을 챙겼습니다. 그들의 분쟁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최종 중재자이자 질서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유능한 리더는 직장 내의 경쟁 구도나 선의의 라이벌 관계를 이용하여 혁신과 생산성을 이끌어내면서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중심 인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2번째 원칙, 명분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필요에 의해 행동할 때조차도 그것이 미덕처럼 보이게 하라. 마키아벨리는 인식을 다루는 데 있어 대가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무자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더 큰 이익, 즉 명분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당신의 평판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의 예를 들어봅시다. 인신보호영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그의 일부 결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연방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는 그가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를 도덕적인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를 협상하든 갈등을 해결하든 당신의 행동이 비록 순전히 전략적인 움직임일지라도 항상 공정함과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십시오.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단순히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의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묘사에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인간 본성과 권력의 역학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꿰뚫고 있기에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여우가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사자가 되십니까? 마키아벨리가 던진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